자, 다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1절 듣고 왔나요? 자, 이 위인들 1절에 나오는 인물 뭐뭐 있었나요? 당군 할아버지 터져봤고요. 고구려 동명왕 백제운정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백결선생, 의자왕, 계백과 관창 있었죠. 그러면 여기 10쪽에 넘어오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1절에 나오는 인물을 연표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고조선 건국한 당관 할아버지, 혁거세, 고구려 동명왕, 백제온조왕, 광개토대왕, 백결선생, 이사부, 의자왕, 계백인 관창. 요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거기 교과서 왼쪽 위쪽에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자,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와 고조선의 사회 모습과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습지 정리까지 있습니다. 자, 1. 나라의 등장과 발전. 아까 여기다가 다 정리했죠. 고조선 건국 이후 삼국시대까지 우리 역사 속에는 여러 나라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주변 다른 세력들과 교류하거나 경쟁하면서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했으며 어떻게 통일을 이뤘을까요? 이 나라들이 남긴 문화유산은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고조선 건국 이야기 혹시 들어봤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곰과 호랑이 얘기. 알지. 자, 고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이 배경을 한번 볼게요. 고조선은 신석기 시대를 지나 청동기 시대에 지어진 나라인데요. 이 신석기 시대는 사냥을 하고 농경을 하고 목축을 시작한 때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도 사냥은 계속했어요. 사람이 고기도 먹고 그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에서 달라진 것은 바로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사냥뿐만이 아니라 이 가축을 목축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신분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석기 시대라 하면 뭘 써서 석기 시대죠? 돌로 된 무기, 돌로 된 도구를 써서 석기 시대였는데 이때 드디어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금속은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고 해서 석기를 주로 쓰긴 하지만 금속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는 다 신분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었죠. 이제는 지배 계급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고조선 건국 이야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옛날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자주 내려다보며 직접 그곳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태백산, 지금의 묘향산으로 추정합니다. 지역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아들에게 가서 다스리게 했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곰과 호랑이는 동굴로 들어가 이를 지키려고 했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곧 뛰쳐나갔다. 하지만 곰은 환웅이 말한 것을 잘 지켜 여자로 변해 웅녀가 되었다. 웅녀는 환웅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후에 당군왕검이 되었다. 당군왕검은 아사달, 지금의 구월산 근처로 도읍을 옮겨 고조선을 건국했다. 삼국유사에 쓰여 있었습니다. 삼국유사는요, 고려시대에 이련이라는 스님이요,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자, 이 친구들 보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건국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색깔을 보니까 이 친구 1번 이 얘기를 하고 있고, 2번, 3번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밑줄친 부분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 바람, 비, 구름 뭐 하는 걸까요? 일단 날씨죠. 날씨는 어떨 때 필요할까요?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바람도 잘 불어야 되고요. 비도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안 오는 것도 안 되고 적당히 와야 되고 비가 내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날씨가 중요하다는 건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만약에 환웅이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뭔가 무기를 만들고 힘을 관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겠죠.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진짜 곰과 호랑이일까요? 여러 부족이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지금처럼 교회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절이라든가 없었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은 뭔가 어디에 의존하고 빌 때가 있으면 보통 동물들을 믿었다고 해야 되나요? 동물들의 신처럼 생각해서 그 동물을 믿고 그 동물을 이제 신성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곰부족은 곰을 신성시 여겼던 부족, 호랑이는 호랑이를 신성시 여겼던 부족을 의미합니다. 여러 부족이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그 중에서도 응려는 뭐였죠? 아까? 곰이 사람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결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혼했다고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옛날의 결혼은요, 뭔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곰부족과 환웅부족이 연합을 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건국이하에서 하나 오해가 있는 듯한데요. 이 당군왕건께서 건국한 나라 이름은 고조선이 아니라 원래 뭐였을까요? 원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세워지면서 옛고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고조선의 사회 모습과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고조선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고조선에는요, 법조항 8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8조법이라고 불러요. 8개가 있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전해진 건 3개뿐입니다. 아무튼 이 법조항을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해요. 나라가 잘 운영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내 재산 훔쳐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왕이 나를 죽이려면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다툴 땐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 나라에 필요한 거 뭘까요? 법입니다. 재산 훔쳐간 사람을 어떻게 한다? 누군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다툴 때는 어떻게 한다? 법이 필요한 거죠. 자, 이때는 3개 조항만 전해집니다. 8조법 중에서요. 자, 첫 번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큰 죄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남자아이 말풍선 비어있죠? 같이 적어봅시다. 남에게 상처나 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으로 갚는다 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개인 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신석기 시대 잠깐 훑었던 거 기억나나요? 신석기 시대 때는요. 개인 재산 없었어요. 석기 시대 때는요. 내 거, 네 거 없이 다 우리 거였어요. 같이 재산을 관리했어요. 자, 밑에 3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을 데려다가 노비로 삼으며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 노비로 삼는다는 말 뭐가 있었을까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50만 전을 내야 한다. 뭘 할 수 있나요? 화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는 그럼 고조선의 범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당군왕검께서 말합니다. 내가 고조선 땅 어디까지인지 울타리 잘 세워둘게. 확인해봐. 그럼 그 울타리만 보면 알겠네요. 그 울타리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고조선 시대의 유물인데요. 100% 고조선산 유행 아이템, 주문 전화 070 어쩌고저쩌고, 조선어 필수템 3종 세트 특가 할인 매진임바.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고조선 문화유산이 한 이 정도까지 파보니까 이 정도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고조선이었나 보다라는 걸 묻혀있는 문화유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학습지 같이 정리하고 1교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